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시다프 추봉기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올해 중국의 부동산 매매량이 약 30%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부동산 매매량이 20% 감소했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중국 전역에서 아파트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분양자들이 은행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파트를 완공하기 전에 분양을 하는데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면서 아파트를 분양하고도 완공을 하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자 대출금을 은행에 상환하던 주택 구매자들 역시 상환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S&P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일정 금액 이상 납부를 했는데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면 사회적 불안이 야기될 수 있고, 또한 부동산 업체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추락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매매가 더 감소하게 되고 더 많은 개발업체가 경영난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현지 조사업체에 따르면 7월 중순까지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수백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중국 곳곳에서는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까지 대출 상환을 거부하겠다는 구매자들의 집단 행동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공사를 중단한 것은 개발업체이지만 은행에 그 피해를 떠넘겨서라도 피해를 막아보겠다는 구매자들의 집단 행동인데요. 아마도 중국 정부의 구제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구매자들의 자구책으로 보입니다. 허난성 마을은행에 가입한 예금 상품을 수개월째 인출하지 못하자 예금주 수천 명이 정제에 모여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논란 당국은 폭력을 동원해 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죠.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사회적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그제서야 당국은 1인당 5만 위안, 하나로 약 1,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겠다는 구제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금 인출 중단 사태 피해 규모는 7조 원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구매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 운동으로 인해 은행권에 5,610억 위안, 하나로 약 108조 6천억 원의 부실 채권이 발생할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중국 주택담보대출의 2.5%, 전체 대출의 0.5%에 해당되는 매우 큰 규모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죠. 지난해 중국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며 거품이 일자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은행 대출 규제를 강화했고, 개발업자에 대한 자금 공급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자 자금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잇따라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락하게 되었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영난에 빠진 부동산 개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조 위안, 약 193조 원을 대출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부동산 수입이 감소하자 주민들에게 주택을 공동구매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6월부터 중국 내 최소 9개 도시에서 부동산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포함해 지역 주민들에게 지정된 부동산을 공동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집단구매라고 불리는 공동구매는 최소한의 구매자 수를 모으는 조건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대폭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이런 구매 방식은 특히 중국 내 젊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공동구매 조치는 최근 중국 공산당 정부가 부동산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국 도시에서 취한 필사적인 조치 중 하나로 보입니다. 허난성 일부 개발업자들은 매수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계약금을 현금 대신 밀과 마늘로 받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나섰는데요. 펑파이 신문이 지난 7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춘시,
선양시 등 7개 이상 도시가 부동산 공동구매 조치 대상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베이징, 상하이, 강저우 그리고 선전과 같은 중국의 전통적인 1선 대도시들은 제외됐고 다만 일부 1선 도시가 포함됐다고 합니다. 벙반신문에 따르면 장중시 지방정부는 정부기관, 국유기업 및 기관, 대학, 그리고 과학연구기관과 사회단체가 부동산 개발업자와 접촉해 상업용 부동산을 대량 매입할 수 있도록 조직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직원은 중국의 다른 사회계층에 비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죠. 도시들은 공무원이나 국영기업 직원들 같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 부동산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유사한 홍보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장성의 퉁루시는 10명을 모아오는 그룹에는 3%, 20명을 모아오는 그룹에는 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부동산 집단 구매를 독려하고 나섰는데요. 지난 7월 미국의 소리 중국판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부동산들은 집단 구매자들의 일터나 기타 시설과는 동떨어진 교외에 위치해 있는 데다가 해당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지인에 따르면 공무원인 그의 친구들 중 실제로 공동구매를 위해 지정된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중국의 경제매체 제일제경이 지난 6월 중국 내 70개 대중도시 집값을 조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집값이 하락한 도시는 무려 34곳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시사평론가 왕헌은 중국 공산당 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모두 지방정부의 재정 붕괴 위험을 안고 있는 부동산 부문의 쇠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방정부의 수입의 약 3분의 1은 토지 매각에서 나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서 세수가 줄자 부동산 개발업자들과 중국 공산당 정권은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은 유럽과 미국의 금리 인상과는 반대로 과거에 인하한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택시장을 살리고 정부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의 모든 토지는 중국 공산당 소유죠. 개인이나 부동산 개발업자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공산당으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구매를 하죠. 최장 70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 사용권 수입은 중국 연간 국내 총생산 성장률의 약 8%를 차지하는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합니다. 왕허에 따르면 단순 토지 매각뿐만 아니라 관련 제반 산업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부동산 산업은 GDP의 20% 내지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시진핑 3년임의 길에 부동산이 덫이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지난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사실인 거로 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누르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